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영화감독 봉준호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화관, 작업 에피소드, 무대박 이야기를 적은 이동진이 말하는 봉준호의 책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독서광이자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기생충을 비롯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분석과 대담을 통해 파헤쳤습니다. 이 책은 관점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본문에는 이동진이 해석하고 분석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평 이외에도 봉준호 감독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결과를 옮겨놓은 대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터뷰라는 게 사실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인터뷰 본 작업보다 인터뷰 이전에 훨씬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 특히 인터뷰할 대상이 어느 정도 유명세를 가진 작가나 배우나 감독이라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대의 프로필을 완전히 조사하는 건 물론이고 저작이나 출연작도 줄줄 꿰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작가라면 저서를 다 읽고 배우나 감독이라면 작품들을 다 보고 난 후에 질문거리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조사 없이는 인터뷰 중에 화제가 떨어지거나 엉뚱한 질문으로 대화가 끊기기 쉽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동진은 인터뷰 담당자로서 기본에 충실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신 뉴스는 물론 지나온 행적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준비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준비성과 지식 수준에 봉준호 감독이 놀랄 정도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 이름이나 영화 장면에 대한 해석이 참신해서 오히려 봉준호 감독이 아이디어를 다른 인터뷰 때 써먹어도 되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평소 풍부한 독서를 통해 습득한 방대한 지식과 다양한 사고가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랜 동안 몸담은 분야에서 쌓은 지식까지 보여주니 인터뷰 상대와 즐거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인터뷰 결과보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이동진이 어떻게 준비했을지에 대해 주목해서 본문을 읽으면 흥미로울 겁니다. 이 책의 1장은 저자 이동진이 정말 각잡고 쓴 글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저자가 영화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기생충을 189개의 씬으로 나눈 후에 각 씬별로 촬영 의도와 촬영 상황, 촬영 에피소드, 촬영 기법 등을 자세하게 해설합니다. 제 기억에 국내 영화이론서로는 첫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1장만 읽으면 봉준호 감독이 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 디테일에 충실한지 또 기생충이 왜 좋은 영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생충 이외에도 설국열차, 옥자 등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들의 기획과 제작 과정, 배우 캐스팅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찍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알 수 있죠. 프랑스 원작 만화인 설국열차를 홍대 앞 만화방에서 보고 영화화를 결정한 후에 프랑스로 날아가서 원작자들과 협상하기까지의 이야기는 무슨 일이든 움직여야 일이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영화나 미드를 보고 난 후기를 올리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매번 새로운 영화를 분석할 때마다 피상적으로 줄거리와 캐릭터 등 한정된 분야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계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저자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칼럼을 보면서 같은 영화를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깊게 영화를 분석할 수 있지? 감탄한 적이 많았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으려면 영화평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만 알아듣는 학술론으로 빠져도 안 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얕은 지식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참신한 시각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언어나 어조, 문장에도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를 분석해 놓은 각 평론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읽을 거리로서의 재미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평론을 쓰고 싶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아마추어 영화 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이동진의 영화 평론은 남다른 지점이 존재합니다. 분석 대상의 표층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저에 흐르는 철학적인 사고나 주제의식까지 도달해서 예리하게 훑어냅니다. 영화 기생충을 논하면서 싸움의 결과보다 싸움의 구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점이나 옥자를 이야기하면서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희망은 횃불이 아니라 불씨라고 결론을 내린 점이 그렇습니다. 설국열차를 뜨거운 계급투쟁과 차가운 사회생물학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도 인상 깊습니다. 이토록 남들과 다른 관점과 한 발 더 들어가는 깊이 있는 분석 등이 글과 말에 드러나기에 오늘날의 이동진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랜 기간 영화기자로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깊이 있는 사색과 독서로 녹아난 결과라고 추측해봅니다. 영화평을 재미있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저자의 독서관과 영화 보는 관점을 감안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능력개발의 관점에서 읽으면 어지간한 자기개발서들을 다 하수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굳이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자기 일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과정과 결과물들을 통해서 어떤 분야의 프로페셔널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평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지만 그 이전에 본인 스스로도 기준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의 결과물에 대해 타인이 만족하는 이상의 기준을 자기 내면에 확실히 정해놓지 않으면 프로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동진과 봉준호는 둘 다 덕후적인 성향이 다분합니다. 영화를 촬영할 때 각 컷에 등장하는 모든 촬영 요소와 각도까지 머리에 넣고 있다는 봉준호나 기생충 영화 한 편을 씬별로 나누어 분석을 마친 이동진이나 같은 수준의 몰입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대담을 읽다 보면 두 사람이 각 분야의 프로페셔널로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뼈를 깎는 수련과 검증 과정을 거쳐왔는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독자라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이동진이나 대답을 하는 봉준호의 합이 마치 무협지의 고수들이 평생 동안 쌓은 절기를 겨루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동진은 오래전에 봉준호가 지금과 같은 경지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죠. 고수가 쓴 좋은 책을 읽고 사색하면서 여러분들도 고수 중에 한 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